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메타버스의 대표 소설인 스노크래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소설 스노크래시는 닐 스티븐슨의 1992년작 사이버펑크 소설로서 가상세계의 개념을 대중에게 처음으로 소개한 SF 소설입니다. 스노크래시에서는 처음으로 아바타,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고, 혹자는 이 소설이 영화 매트릭스의 출발점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한 필립 로즈데일은 이 소설의 영감을 받아 현실 세계를 가상세계로 옮긴 세컨드 라이프를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영향력을 끼친 소설 스노크래시는 어떤 내용이길래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얻은 건지, 이번에 한번 소설 스노크래시의 줄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과는 달리 스노크래시 속 현실 세계에서는 극소수의 인간들만이 메타버스에 접속할 수 있고, 아바타 역시 재력이든 실력이든 능력에 따라 차등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현실 세계에선 정해진 시간 내에 피자를 배달해야 하는 소설의 주인공 히로가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에서 제2의 삶을 살게 되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현실에선 피자를 배달하는 주인공 히로는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 안에서 천재적인 마피아의 헤더이자 프로그래머로 제2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느 때와 같이 피자를 배달하고 있던 히로는 쿠리에인 와이키를 만나게 된다. 여기서 쿠리에는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이동하며 물건을 배달하는 미래판 택배 배달원과 같은 개념이다. 쿠리에들은 대부분 빠르게 이동하기 위해 닭살로 차량의 케이블을 연결해서 차량이 자신들을 끌어가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이동한다. 반면 차량 운전자들은 이런 쿠리에들을 성가시게 여기는데, 히로 역시 피자를 배달하는 자신의 오토바이에 끌려오는 쿠리에를 따돌리려고 하던 도중 사고가 나게 되면서 피자 배달에 늦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때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쿠리에인 와이키가 히로를 대신해서 피자를 배달해주게 되고, 이 사건을 계기로 히로와 피자 배달을 대신해준 쿠리에인 와이키는 파트너가 된다. 한편 히로는 허름한 임대창고에서 살면서 빚을 지고 살아가는 현실의 괴로움을 잊기 위해 매일 메타버스에 접속한다. 스노크래시 소설 속 배경에서는 전세계 인구 중에서 메타버스에 접속 가능한 장비를 갖춘 사람이 1%에 불과할 정도로 미래 세계는 양극화가 심각한 디스토피아적인 세상의 배경이다. 하지만 이러한 미래 세계 배경 속에서 빚을 지고 살아가며 피자 배달 부인 히로가 메타버스에 접속할 수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히로가 가장 인기 있는 메타버스인 블랙선을 만든 초창기 개발자로 메타버스에 접속 가능한 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집안 사정으로 인해서 블랙선의 지분을 현금화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부를 누리면서 살지는 못하고 있던 것이다. 그런데 평화롭던 메타버스 가상세계 안에서 스노크래시라는 이름의 신종 마약이 떠돌게 되는데, 스노크래시라고 불리는 이 신종 마약은 가상세계를 이용하는 실제 인간의 뇌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심각한 바이러스였다. 사실 스노크래시는 원래 컴퓨터의 아주 기본적인 부품의 결함 때문에 모니터로 보내는 전자빔을 제어하는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하소들이 눈보라가 일어나는 것처럼 소용돌이 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나 메타버스 안에서의 스노크래시는 마약으로 불리며 일종의 바이러스인 것이다. 메타버스 내에서 히로는 레이븐이라는 남자로부터 스노크래시라는 데이터 파일을 제공받게 된다. 레이븐은 이것이 마약의 한 형태임을 암시하고, 히로는 친구이자 동료 해커인 다파이비드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고, 다파이비드는 파일에 포함된 비트맵 이미지를 보고 컴퓨터가 다운되고 다파이비드는 현실 세계에서 뇌 손상을 입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주인공 히로는 스노크래시 마약이 더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과거 개발자 동료였던 후아니타를 통해서 스노크래시의 정체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는 단서를 얻게 된다. 하지만 스노크래시의 배후에는 재벌, 종교, 마피아 등등 여러 세력들이 개입해 있었고, 그 규모 또한 거대했다. 그렇게 스노크래시의 배후를 추적하다 쿠리에인 와이키를 다시 만나게 되고, 쿠리에인 와이키에게서 스노크래시의 배후에 대해서도 듣게 된다. 그렇게 히로는 쿠리에인 와이키와 함께 스노크래시에 대해서 추적해 나가는 것이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크래시의 전체적인 줄거리 내용입니다. 소설 스노크래시의 전체적인 줄거리의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소설 스노크래시에 대해서 제 감상평을 조금 남기자면, 사실 스노크래시를 다른 사람들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추천하냐고 묻는다면 저는 아니요라고 답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스노크래시의 주제 자체는 그 당시에 정말 참신하고 센세이션했겠지만, 내용 자체가 이해하기 쉽다거나 간단한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 어렵다면 어려운 내용들이 다소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재미를 느끼기 어려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도 정리가 잘 되지 않는 느낌이었고, 등장인물은 많이 나오는데 막상 책을 읽고 나면 기억나는 건 히로와 와이키 정도였습니다. 그 외의 캐릭터들은 기억에도 잘 남지 않고 이해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일어나는 사건들의 개연성도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 내용이 쉽게 머릿속에서 잘 떠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소설 스노크래시는 메타버스와 아바타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했고 그 내용들이 생각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어 다소 어려운 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SF 소설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에게는 한 번쯤은 읽어보는 도전 정도로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소설 스노크래시 다뤄보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